인간관계, 시크릿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 모든 것을 내가 해야 하는 현실이 싫어. 40대 후반의 전업주부 D씨는 요즘 심한 감정 기복을 느끼고 있다. 그녀가 느끼는 자신의 삶은 노예 같은 삶이었다. 그녀의 하루를 간단히 표현하자면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계속 일을 한다. 전업주부인 그녀의 일은 가사노동이다. 그녀의 집은 꽤 넓은 부지에 지어진 전원주택이라 노동량이 상당했다. 작지만 건실한 기업체를 운영하는 남편 덕에 경제적인 부분에는 부족함이 없었지만 새벽부터 일어나 출근하는 남편의 식사를 준비해야 하는 통에 그녀 역시 새벽에 일어나야 했다. 그렇게 남편이 출근한 후부터는 집안일의 연속이었다. 청소, 빨래, 식사 준비부터 정원과 텃밭 가꾸기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녀의 몫이다. 물론 가사 도우미를 써보기도 했다. 그러나 도무지 그녀의 성에 차는 사람이 없어 몇 달 후 모두 내보내버렸다. 나는 그녀에게 사전 작업으로 하루에 얼마나 많은 불만을 느끼고 얼마나 많은 불평과 욕을 하고 있는지 알아오라는 제안을 했다. 충격적이게도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불평, 불만과 욕으로 보내고 있었다. 까밀로, 충격적인 결과군요. 당신의 삶에 대해 좀 더 솔직하게 표현해 보세요. 욕이 나오면 욕을 해도 됩니다. D씨, 사실 매일 욕이 나옵니다.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욕이 치밀어 오르는지 모릅니다. 속에서 항상 무언가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 느낌입니다. 까밀로, 당신은 어제 하루 동안만 불만과 분노를 185번 느꼈고 247번 투덜거렸죠. 스스로 노예라고 느낄 정도로 삶에 대한 불만이 많아 보입니다. D씨, 네, 저도 놀랐어요. 그렇게 불만이 많다니 말이에요. 하지만 어제는 점심때 친구들을 만나서 긴 시간 수다를 떨었기 때문에 횟수가 더 올라간 거예요. 까밀로, 그렇다면 친구들은 수다를 떨고 당신은 불평 불만을 늘어났겠네요. 혹시 친구들이 자리를 일찍 파하지 않던가요? D씨, 네, 비교적 일찍 모임이 끝났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저한테 있었나 봐요. 까밀로, 함께 모여 즐겁게 수다 떨러 간 자리에 계속 부정적인 말과 감정만 쏟아내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라도 견디기 힘들 겁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불만과 분노가 이제는 타인을 배려하지 못할 정도로 심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신은 하루 대부분을 불평불만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집안일을 비롯한 남편 뒷바라지, 아이들 교육 등등 모든 것을 내가 도맡아 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불만이지요. D씨, 맞아요. 그게 사실이니까요. 저는 저만의 취미와 휴식을 위한 공간, 위한 시간을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모든 것을 남편과 가정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희생하면서도 일을 건성으로 해본 적이 없어요. 완벽하게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더 힘들었지만 저의 그런 똑부러지는 면이 없었다면 남편 내조도 자식 교육도 집안 유지도 모두 엉망이 되었을 겁니다. 까밀로, 당신의 수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는 지경까지 왔죠. 그래서 나는 당신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들을 준비가 되었나요? D씨, 어떤 말이든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까밀로, 당신은 모든 것을 내가 해야 하는 상황을 못 견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해방되기를 바라고 있지요. 하지만 모든 것이 당신 손을 거쳐야만 하는 삶의 모습이 계속되었다면 당신은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지금의 이 현실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D씨, 말도 안 돼요. 저는 이 현실을 정말로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까밀로,
아닙니다. 정확히 반대입니다. 사실 당신은 모든 것을 당신이 해야만 진짜로 원하는 것을 얻게 됩니다.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짜로 원하는 것은 바로 툴툴거릴 수 있는 합당한 권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가장 원하는 것, 그리하여 나의 현실로 채택된 것들로 채워집니다. D씨,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불평불만을 원했다니요? 까밀로, 정확히는 불평불만을 통해 유지되는 어떤 관념을 원한 것이죠. 그 관념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불평불만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당신이 지겹게 반복되는 상황에 대해 툴툴거리는 이유는 상황을 해결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당신의 불평불만은 내 손을 거치지 않으면 되는 게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안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은 불평불만을 함으로써 나 이외의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아 라는 사실을 무의식 중에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육아도우미, 가사도우미의 일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이유도 이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외에는 아무도 완벽하지 않다고 느껴야만 했으니까요. 완벽하지 않은 타인을 통해서 완벽한 나를 확인해야만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일거리가 많은 현실을 만들어내서 그것을 반복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D씨, 받아들이기 힘들긴 하지만 완벽한 나 자신을 확인하기 위해 일거리가 많은 이 현실을 제가 스스로 만들어냈다는 말씀이군요. 까밀로, 네, 그렇습니다. 당신은 일종의 감정 중독 상태입니다. 물론 툴툴거리는 게 힘든 일이긴 하지만 당신은 그 스트레스를 통해 더 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툴툴됨을 통해 스스로에 대한 불신이라는 극도의 스트레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당신의 툴툴거림은 자신이 이 집단에서 큰 역할을 하는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스스로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은 유독 일 처리를 완벽히 하는 것에 집착합니다. 도우미들을 내보낼 정도로 말이지요. 당신이 그들을 내보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D씨, 제가 그들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겠지요? 까밀로,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타인이 아니라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는 완벽한 존재다라는 자기 규정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는 나에 대한 강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대신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무의식적이고도 미묘한 경쟁의식이 듭니다. 그들은 그냥 주어진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인데 당신의 마음은 완벽하게 일하는 그들과 항상 2% 모자란 나를 비교하며 저울질합니다. 이런 모든 비교에서 패배자는 항상 당신 자신으로 인식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자기 규정은 나는 모자란 존재다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가장 깊은 곳의 자아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자신이 타인에 비해 모자라고 덜 완벽한 존재라는 사실을 참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감정을 느낄 만한 상황 자체를 안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당신의 현실은 혼자 고생을 해야만 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런 상황을 힘들어하며 끝없이 불평불만을 합니다. 일종의 연막을 치는 겁니다. 불평불만을 통해 사실 나는 이 현실을 원하지 않았어. 삶을 이렇게 만든 범인은 내가 아니야. 라고 자신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상황을 만들고 스스로 피해자가 됩니다. 그래야 나를 이렇게 만든 타인과 세상이 가해자가 될 테니까요. 세상이 가해자가 되면 나의 불평불만은 명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현실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것이 당신의 노예 같은 삶이 반복되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을 말씀드리죠. 당신의 이런 관념이 강하면 강할수록 타인은 내가 열심히 일을 하든 말든 별 신경을 안 씁니다. 이유가 뭘까요? D씨. 맞아요. 아무도 제 수고를 몰라준다는 건 역시 정말 화가 났습니다. 거기에도 이유가 있는 건가요? 까밀로. 타인은 나의 수고를 몰라주어야 합니다. 나를 몰라주고 오히려 슬금슬금 멀리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타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스스로 좋은 사람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한편의 시나리오가 완성되는 것이지요. 보통 자신의 숨겨져 있던 관념을 마주할 때 그 관념을 품어 안을 것인지 다시 도망칠 것인지는 의식의 성숙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도망친다 해도 갈 곳이 따로 없다. 그의 삶은 관념이라는 씨앗에서 움터나온 현실을 재확인하는 모습으로 계속 반복되기 때문이다. D씨는 자신 안의 관념을 만나고 나서 큰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그녀는 불평불만을 해야만 유지될 수 있는 자신 안의 결핍을 마주대하는 연습을 시작했다. 처음에 이 작업은 대단한 저항에 부딪혔다. 하지만 자신이 마주대한 관념의 입장이 되지 않고서는 내면의 소통은 시작되지 않았다. 하지만 자신이 마주대한 관념의 입장이 되지 않고서는 내면의 소통은 시작되지 않는다. D씨는 가면을 쓰지 않고 상대방을 마주 대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기에 많은 고생을 했다. 그러나 굴하지 않고 내면 아이와 마주하고 소통하며 불평불만을 멈추려 꾸준히 노력한 그녀는 이제 180도 달라진 생활을 하고 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여 우열을 가르는 마음의 움직임을 멈췄다. 비교로부터 나타나는 모든 불안함이 사라지자 그녀는 다시 사람을 고용할 수 있게 되었고 살면서 처음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즐기게 되었다. 잊지 말자. 내 주위에 사람들을 모으는 것도 흩어버리는 것도 모두 내 마음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